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는 방송 소재거리가 없어서 그냥 1월 1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쉬었어요. 제가 새해 인사는 그저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2월 달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확실한 규제안이 발표될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은 게 몇 가지 코인들의 어떤 그 로드맵이나 정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특히나 2월 22일 날 XRP 소송에 관해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우리가 볼 수 있고 익명성 코인이 비트렉스에서 1월 15일 날 상장 폐지가 돼요. 근데 아마 다른 거래소들도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이제 제가 예측을 한 건데 1월 달에는 좀 지루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 되게 좋은데 왜 찰리 브라운 너는 그런 얘기 하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코인 마켓을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박스권 횡보하는 상태고 라지캡 마켓은 슬슬 녹고 있는 상태고 미들캡도 살살 녹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상승이 아니에요. 진짜 알트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한 요 정도 2월 달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로우캡 마켓이 지금 업비트 기준에서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이거를 마지막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XRP를 그러니까 저번에 264원에서 200원, 230원대까지 제가 분할로 쭉 사뒀던 거는 어저께 273, 4원에서 그냥 다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 물량이죠. 제가 이제 단타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 근래 들어갔던 물량이고 장투 물량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소송 뭐 긍정적이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알트코인인 전체한테 XRP 소송이 사실 관련이 돼 있다. 이거는 XRP 단독 이 XRP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뭐 XRP든 익명성 코인이든 불안하시면 불안한 코인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불안하다? 불안한데 뭐하러 투자를 진행할까요? 차라리 다른 좋은 코인들도 되게 많은데. 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자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 자산 운용사죠. 여기 시총을 앞질렀다. 그래서 10위권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 들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5,500만 원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과연 몇 위가 더 상승을 할까요? 자,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1월 달은 좀 재미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이 코인은 제가 코인 투자 처음에 2016년 초반부터 있었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시장에 있었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도 되게 크고 어쨌건 그런 코인인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냅샷을 뭐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심벌에 관해서 런칭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기를 시켰어요. 2월 달로 연기를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NEM이 이 심볼에 관해서 2월 달로 연기시킨 이 시그널을 보니까 왠지 1월 달은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네오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네오코인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저가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장투용으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네오코인도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가 3.0에 관한 이슈를 아무것도 던지는 게 없어요. 그들도 똑같다는 거죠. 넴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시켜버린 거고 네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냄새 자체를 풍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잠정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건 뭐 걱정하실 코인들은 아니고 뭐 네오나 넴코인 뭐 요런 것들은 자 2월달 이제 뭐 규제안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뭐 3%? 넴코인 뭐 3% 올라가는 거 이거는 상대도 안 돼요. 규제안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기다렸던 알트 상승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파일코인이 14% 정도 어저께 밤 새벽에 아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아마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 코인도 2021년 들어서는 좀 괜찮게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인데, 제가 콘세시스 재단에서도 이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DCG에서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더리움 2.0하고 관련 있다. 그리고 비니 링엠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디파이 관련한 메타, 그리고 파일코인 저장성 관련한 메타, 그리고 스토리지도 만약에 1월 달에 지루한 하락장이 오면 지금 장세에서 막 사서 담아두시지 마시고 지루한 박스권 하단부로 갔을 때 그때 아마 담아두시면 2월 달에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아마 이득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지켜봐뒀다가 조금 많이 시장이 지루해지거나 조금 하락이 오면 그때 조금씩 더 담아둘 거라고 저건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죠. 2020년에 20빌리언까지 늘어났다. 총액이. 근데 1년 전에는 2빌리언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21년에는 여기서 또다시 10배가 늘어날 거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XRP나 스텔라 루멘 같은 거 보면 대중은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 숫자가 하락하면 펀더멘탈도 사라진다라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의 XRP나 스텔라 루멘도 사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부터 만약에 사라질 거라고 판단했다면 저는 애초부터 상품에 추가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인사이트를 되게 높이 평가하고 추종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10달러 때 16만 5천 달러를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후에 연준이 됐든 연방준비은행이 됐든 누군가가 있어. 글렌 허친슨이 됐든 조력자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10달러 때 이만한 돈을 투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7달러인가? 제가 알기로는 7달러부터 매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리 실버튼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가지 못하는 주저주저한 코인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막 찍어 누르는 코인들 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코인들을 만약에 지금 보면 좀 지루한 장세에서 박스권 하단부로 들어가면 그런 코인들을 사 모아야 할 시기가 1월 달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지루한 하락장이라서 패닉을 하고 막 이렇게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전투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루한 박스권 하단부로 왔을 때를 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보면 상승장에 왔다. 막 빨간불이 막 번쩍번쩍거리면 이거 지금 코인 사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대중들이 막 달려들 때는 오히려 슬금슬금 매도를 할 때고,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XRP랑 익명성의 대표적인 지캐시도 있고, 스텔라 루멘은 CRC에서 3.75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상폐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상품 자체 출시도 없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저껜가 바이빗에 나와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총액 대비해서 개수가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보고 어디서부터 호라이젠부터 해가지고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까지 엄청나게 팔아댔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되게 많았었는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반전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전체를 다 100%를 수용해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필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에 이제 XRP 포트폴리오가 추가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집을 했었던 거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2013년도에 리플사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렌 허친슨까지 껴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안 해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숫자가 반짝반짝거리지 않으니까.
XRP도 상폐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참고적인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USDC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USDT가 기존에는 되게 많이 민트돼서 찍혀 나왔는데 DC가 아무래도 2021년 들어서는 조금 더 많이 찍혀져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고랜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이게 USDC가 되게 많이 찍혀져 나오는데 제레미 얼라이어가 이제 작년 말에 그런 얘기를 암시를 했죠. 2021년 1분기에는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USDC를 찍어낼 거다. 그 유동성 공급은 아마 DCG 그룹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어쨌든 이런 인과관계를 보면 USDC와 스텔라 루멘의 인과관계를 보면 아무래도 뭐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로 꽃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참고로 CRC에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3.75를 줬거든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4.0을 줬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의 결함이 있습니까? 코인텔레그래프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죠. 그레이스케일은 엄청난 양의 XRP와 XLM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저께는 이게 반전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스미디어가 대중을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반전을 그리면서 200원 초반대 뭐 XRP 특히나 XLM도 많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득을 보고 단기적으로 아마 수익 실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넣은 사람은 2,500만 원을 번 거죠. 왜냐면 25%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전체 총액 대비해서. 근데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관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이빗 그것만 보고 다 결판을 내려서 기자들은 그 기사를 쓴 거고 대중들은 거기에 휘말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패닉하고 뒤통수를 맞은 거고 그러니까 뒤통수 맞게 내 자신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저는 뒤통수 맞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전투적으로 200원 초반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레이스케일은 투자 상품 중 어느 것도 상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우리 투자 상품의 순 보유액은 사모, 기초자산 가격 및 발생된 관리 수수료로 인한 유입의 결과로만 변경된다. 자,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 USD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XRP의 USD 가격의 하락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팔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바이빗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왜냐면 할 말이 없죠. 자, 하루 만에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12월 1일자, 그러니까 1월 1일자 보면 바이빗 그걸 보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이 12월에 채굴된 비트코인의 거의 3배를 구매하다에 따라 비트코인 공급 압박이 뜨거워집니다. 이래서 뭐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 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이 매집하는 거는 뭐 저점에 오면은 살 거예요가 아니라 그냥 일정 뭐 기간을 두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그걸 딱 정해두고 야금야금씩 매집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상승장이 됐던 하락장이 됐던 한 번에 전투적으로 매매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야금야금 하루하루 야금야금 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XRP가 이제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XRP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시장의 문제이고 이게 XRP 소송이 결론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
알트코인 전체 시장의 상승 트리거가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가 2021년이 되면 뭐 큰 상승장이 올 거야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되게 많이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잖아요. 근데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근데 3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을 더 못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한 달 동안 1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상승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끝판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규제안이 아마 확실한 규제안이 2월 달 중에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XRP는 리플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베팅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자 그리고 비트렉스에서 보세요. 모네로랑 지캐시, 대시코인, 익명성 코인의 대표 주자죠. 이 코인들을 상장 폐지 이거는 중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무브드 한다는 얘기죠. 상장 폐지 하겠다. 1월 15일 날. 저도 지캐시를 투자를 하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낱말 듣고 투자는 금물이다. 그리고 제가 지캐시에 관한 거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고인물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2015년부터나 2016년부터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익명성 코인이나 요런 코인들에 관해서, 요런 코인들에 관해서 그 사람들만이 바라보는 그 관조적인 그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에 넣은 거고 신규 투자자들은 겁나죠. 이런 얘기가 뭐 비트렉스부터 상폐된다, 뭐 어디부터 상폐된다. 지금 XRP 상폐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익명성 코인도 계속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겁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이번 달은 아무래도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좀 야금야금 매집하려고 저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저를 이제 쫓아하지 마시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쫓아하시면 안 돼요. 자, 호라이젠도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익명성 코인이죠.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새벽에 3시 정도에 깨보니까 30% 정도 사토시 마켓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들었다 놨다를 되게 많이 하는 코인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내에 아마 젠두인가 사이드 체인에 관해서 발표를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23%, 28%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급락을 할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하락이 오면 접근하시고 상승했을 때는 절대 타시면 안 된다. 특히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 중에 4.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1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코인이죠. 아직까지 코베에 상장은 안 됐는데 코베에 만약에 올해 알트 상승장에 상장을 하면 저는 이번에는 좀 많이 상승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상승하면 좀 비트코인으로 조금 많이 바꿔두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1월 1일 달 지금 업데이트된 게 1월 1일로 지금 돼 있죠. 그저께만 해도 마이너스 되게 많았었잖아요. 자 하루 만에 보세요. 판 거보다 산 게 더 많아. 지캐시도 뭐 4119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건 뭐 스텔라 루멘 뭐 호라이젠 XRP 뭐 이렇게 뭐 그랬다고 뭐 알트 불장이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필터링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뭐 그리고 지금 XRP는 뭐 소송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이게 삭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트레이딩은 분명히 하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사라지진 않고 그리고 한간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제 특근법이 시행되고 규제안이 나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살아남고 나머지 코인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안이 나오면 지금 많이 진폭을 못 그리는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진짜 많이 아마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이 4개월 동안에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트코인이 상승률이 600%였어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작년에 비트코인 상승률이 60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규제안이 2월 달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뭐 XRP라든가 뭐 호라이젠, 스텔라 루멘, 지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캐시, 라이트코인, 특히나 이더리움 아마 상승 진폭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률보다는 트리거가 발생되는 시점은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마나코인, 뭐 네오코인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 외에 뭐 어쨌든 뭐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제가 오늘은 뭐 지루한 장세가 올지 않을까 좀 약간 염려되는 그런 거에 관해서 제 영상에 담아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그거는 개인적인 견해이고 만약에 그런 장세가 오면 그냥 주워 담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상장 폐지 뭐 그런 얘기가 뭐 이런저런 거래소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걱정들을 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을 잡는 게 어떤 부분이 어느 사람들이 포인트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발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은 숫자가 하락하면 불안한 심리가 막 증폭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반대로 해석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